안녕하세요. 천년만년의 나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건강을 위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무심코 넘기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이 좋다고 믿어 의심치 않던 상식들 중에도 사실은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건강의 진짜 비밀과 함께 여러분의 건강한 천년만년을 지켜줄 귀한 지혜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아직 천년만년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건강 지혜를 전해주실 분은 바로 건강과 항노화 분야의 권위자이신 김문도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께서는 지난 30년간 시니어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연구와 진료에 매진해 오셨으며 특히 식품 영양학과 노인의학 분야에서 수많은 논문과 저서를 통해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천년 건강 프로젝트를 통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법을 전파하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박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천년 건강을 위해 늘 고민하는 김문도입니다. 많은 분이 양파를 국민 건강 채소라 부르며 즐겨 드시지만 사실 양파를 제대로 알고 먹는 분은 드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양파의 놀라운 효능을 극대화하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잘못된 조합을 피함으로써 여러분의 천년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는 핵심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한 천년만년을 좌우한다는 사실 오늘 확실히 깨닫고 가실 겁니다. 박사님, 양파는 흔히 혈관 청소부, 천연 항암제 등으로 불리며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양파가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조합이 있다니 정말 충격적인데요. 많은 분이 가볍게 여기는 양파 섭취 습관, 혹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에 집중해주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파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양파는 그 자체로 훌륭한 건강식품이지만 우리 몸은 마치 정교한 시계와 같습니다. 각 부품이 조화를 이루어야 정상 작동하듯 음식 또한 궁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파의 특정 성분과 다른 음식의 특정 성분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쇄되거나 심지어 유해 물질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시니어에게는 이러한 음식 궁합이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장 기능이 약화되며 해독 능력 또한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 젊은 시절에는 아무렇지 않게 소화했던 음식도 시니어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죠. 또한 체내 염증 반응이 쉽게 일어나고 면역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잘못된 음식 조합으로 인한 작은 독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흔히 양파를 익혀 먹으면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양파의 핵심 성분인 퀘르세틴은 열에 강하고 오히려 익혔을 때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는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익혔을 때는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주의해야 할 상식 중 하나는 모든 채소는 생으로 먹는 것이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양파의 경우 생으로 섭취 시 강한 매운맛을 내는 황화알릴 성분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 위장이 약한 시니어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파를 보관할 때도 감자와 함께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습관입니다. 감자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양파의 부패를 촉진하고 싹을 돋게 만들어 영양소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천년만년 건강을 위해 이런 작은 지식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박사님, 혹시 실제 이런 건강 문제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의 사례가 있을까요? 시청자분들이 나도 혹시? 라고 공감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안타깝게도 잘못된 양파 섭취 습관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긴 시니어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초기 증상을 간과하거나 사소한 습관을 무시했을 때의 위험성을 아래 사례들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만성 소화불량에 시달리던 60대 김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김민수 씨와 이수진 씨 부부는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편이라 각종 건강 프로그램을 즐겨보며 건강식을 챙겨 먹는다고 자부하셨습니다.
특히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한식에 양파를 듬뿍 넣어 먹는 것을 좋아하셨죠. 그런데 두 분 모두 식사 후 잦은 속 더부룩함과 소화불량, 심한 경우 복통까지 호소하셨습니다. 병원 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기에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소화력이 떨어졌나 정도로 생각하셨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 식사 자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셨습니다. 아내 이수진 씨는 양파가 위장에 좋다고 하니 더 많이 넣어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양파 섭취량을 늘리셨습니다. 특히 양파와 함께 고구마를 즐겨 드셨는데 고구마 역시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녁 식사 후에는 고구마와 함께 양파즙을 마시기도 하셨죠. 결국 잦은 소화 불량으로 인해 영양 흡수율이 떨어지고 위장 기능이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만성 피로와 면역력 저하까지 이어져 감기에 자주 걸리고 잔병 치레가 잦아졌으며 나중에는 소화기 내과에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진단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이 사례의 원인은 이렇습니다. 양파에는 프록탄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에 좋지만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장이 예민한 사람의 경우 소화 과정에서 가스를 많이 생성하여 복부 팽만감, 복통,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는 라피노스와 스타키오스 같은 올리고당을 함유하고 있어 양파의 프록탄과 만나면 장내 발효를 더욱 촉진하여 가스 발생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는 김 씨 부부처럼 만성적인 소화 불량과 장 트러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와 고구마는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조합이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콜레스테롤 수치의 경고등이 켜진 50대 직장인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정우 씨는 평소 불규칙한 식사와 잦은 야근으로 몸 관리에 소홀했으나 최근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고지혈증 위험군 진단을 받고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박 씨는 고지혈증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매일 저녁 식사에 양파를 듬뿍 넣은 양파 기름 요리를 즐겨 먹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고기 반찬을 먹을 때 양파와 함께 돼지고기 비계를 같이 볶아 먹는 것을 선호했고 이게 바로 양파의 지방분해 효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믿으셨죠. 양파가 지방분해에 좋다는 막연한 생각에 기름진 돼지고기 비계와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 오해하셨고 양파를 튀기거나 볶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고온의 기름에 오래 노출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미미하게 상승했으며 혈액 검사에서 중성지방 수치도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몸이 더 무거워지고 피로감이 심해졌으며 특히 소화 불량과 가슴 답답함을 자주 느끼셨습니다. 양파의 알리신과 퀘르세틴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는 생양파나 살짝 익힌 양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돼지고기 비계와 같이 포화지방이 높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고 양파를 과도하게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과정에서 양파의 좋은 성분은 상당 부분 파괴되고 오히려 기름의 산패를 촉진하여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와 최종당화산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최종당화산물은 혈관 염증을 유발하고 동맥경화를 악화시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양파의 알리신 성분은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1의 흡수를 돕지만 과도한 지방 섭취는 오히려 혈관 건강을 해치므로 지방 분해라는 양파의 효능을 과신하여 지방 섭취를 늘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양파와 돼지고기 비계는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례는 무릎 관절염 통증에 시달리던 70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최영희 할머니는 평소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셨으며 염증 완화에 좋다는 건강정보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염증에 좋다는 양파를 매일 섭취하고자 노력하셨는데요. 특히 아침 식사로 양파를 잘게 썰어 꿀에 재워 먹거나 따뜻한 양파차에 꿀을 넣어 마시는 것을 습관화하셨습니다. 양파와 꿀의 조합이 염증 완화에 최고라는 민간요법을 굳게 믿고 계셨죠. 하지만 관절염 통증은 여전했고 오히려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혈당 수치도 미미하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고 체중도 조금씩 늘어 걱정하셨습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꿀은 당분 함량이 매우 높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이는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시니어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파의 유기산 성분과 꿀의 당분이 결합하여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속쓰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염증 완화를 위해 양파를 섭취하려거든 꿀과 같은 단순당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염증을 잡으려다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파와 꿀은 함께 먹었을 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양파의 효능만을 맹신하여 잘못된 조합으로 섭취했을 때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이와 유사한 증상이나 습관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에 집중하여 건강한 양파 섭취 습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을 통해 양파 섭취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자정 능력은 떨어집니다. 따라서 같은 문제라도 시니어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양파의 효능을 극대화하고 몸의 염증과 독소를 싹 빼는 현명한 양파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스스로 양파 섭취 습관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따라 해보세요. 양파 섭취 습관 체크리스트입니다. 혹시 양파를 생으로 먹을 때 위가 쓰리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양파를 익혀 먹을 때도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가 자주 차시나요? 양파를 고기 요리와 함께 섭취할 때 특히 기름진 부위와 같이 드시는 것을 선호하시나요? 양파를 건강식으로 생각해서 꿀이나 단맛이 강한 재료와 함께 자주 섭취하시나요? 양파를 보관할 때 감자와 같은 다른 채소와 함께 보관하시나요? 만약 이 중 두 가지 이상 예라고 답하셨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더욱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제부터 시니어 시청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양파 활용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양파 껍질 활용법입니다. 양파의 가장 많은 퀘르세틴은 껍질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 효과로 암 예방, 치매 예방, 혈관 건강에 탁월합니다. 양파 껍질 활용법으로는 양파 껍질 차가 있습니다. 깨끗이 씻은 양파 껍질 한 줌을 물 1리터에 넣고 10분간 끓여 차로 마십니다. 쌉쌀한 맛이 부담스럽다면 계피나 생강을 소량 넣어 향을 더할 수 있습니다. 하루 12잔 정도 꾸준히 드시면 좋습니다. 또한 국이나 찌개 육수를 낼 때 양파 껍질을 함께 넣어 끓이면 깊은 맛과 함께 영양을 더할 수 있습니다. 단, 농약 잔여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기농 양파 껍질을 사용하거나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 후 사용해야 합니다. 박사님, 양파 껍질을 활용하는 방법이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두 번째 팁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양파 초절임으로 소화 부담을 줄이고 영양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생양파의 매운맛 성분인 황화알릴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지만 식초에 절이면 황화알릴 성분이 중화되어 소화 부담을 줄이고 양파의 유효 성분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와, 양파 초절임이라니. 맛있게 건강을 챙길 수 있겠네요. 혹시 간단한 레시피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한 천년만년을 위한 양파 초절임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는 양파 1개, 식초 1컵, 물 1컵, 설탕 2큰술, 소금 1작은술이 필요하고 기호에 따라 청양고추나 통후추를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조리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양파는 얇게 채 썰거나 한 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매운맛을 제거하거나 얼음물에 담가 아삭함을 살립니다. 그 다음 식초, 물, 설탕, 소금을 섞어 절임물을 만듭니다. 새콤달콤한 맛을 선호하면 설탕을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밀폐 용기에 양파를 담고 절임물을 부어 냉장고에서 최소 3시간 이상 숙성시키면 됩니다. 고기 요리나 느끼한 음식과 함께 곁들이면 소화를 돕고 혈관 건강에도 좋으니 하루 20에서 30g 정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혈액순환 개선,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소화 촉진, 항산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파와 최고의 궁합,
바로 불포화 지방산과 함께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양파의 알리신 성분은 비타민 B1 흡수를 돕고 퀘르세틴은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 오일에 양파를 살짝 볶아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거나 파스타에 넣어 드셔보세요. 올리브 오일의 항산화 성분과 양파의 퀘르세틴이 만나 염증 억제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또한 양파 샐러드에 견과류, 호두, 아몬드 등을 뿌리거나 아보카도를 함께 섭취하면 양파의 효능을 높이고 포만감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어, 삼치 등 등푸른 생선에 양파를 채 썰어 곁들이거나 양파 슬라이스를 얹어 구워 먹으면 오메가3 지방산 흡수를 돕고 혈관 건강에 더욱 이롭습니다. 천년만년 혈관 건강을 위한 꿀팁이니 꼭 기억하세요. 양파를 맛있게 먹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잘 소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식사 후 소화와 혈액순환을 돕는 간단한 운동 팁도 알려드릴게요. 식사 후 바로 앉아있기보다 10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거나 걷는 것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소화를 돕고 가스 배출에 효과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복부 마사지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양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한 후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5에서 10분 정도 반복하면 장 운동을 촉진하고 가스 배출에 도움을 주어 복부 팽만감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복부 마사지 정말 좋네요. 마지막으로 다리 들어 올리기도 추천드립니다. 등을 대고 누워 무릎을 살짝 구부린 후 숨을 들이쉬면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숨을 내쉬면서 다리를 내립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10회씩 2세트 반복하면 복근을 자극하여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양파 섭취를 위한 생활 습관 팁도 중요합니다.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양파의 식이섬유는 수분을 흡수하여 장내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양파 섭취 후 충분한 물을 마시면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둘째, 적정량 섭취와 자신의 몸 신호 인지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며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파 섭취 후 복통, 설사, 속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섭취량을 줄이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양파 보관법의 중요성입니다. 양파는 서늘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자와 함께 보관하면 양파가 쉽게 무르거나 싹이 틀 수 있으니 반드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천년만년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들이 정말 중요하죠. 때를 놓치면 후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정보들을 통해 시청자분들의 양파 섭취 습관을 점검하시고 필요하다면 오늘부터 바로 개선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이 있다면 제가 박사님께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박사님, 양파즙은 양파를 생으로 먹는 것과 같은 효능인가요? 양파즙은 농축된 형태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양파에 비해 식이섬유 함량이 적고 제조 과정에서 일부 영양소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하루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붉은 양파와 흰 양파 중 어떤 것이 더 몸에 좋은가요? 붉은 양파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흰 양파보다 풍부하여 눈 건강과 혈관 건강에 더 효과적입니다. 흰 양파는 퀘르세틴 함량이 더 높아 항암,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두 종류 모두 각자의 장점이 있으니 번갈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파를 익혀 먹으면 모든 영양소가 파괴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파의 핵심 성분인 퀘르세틴은 열에 강하여 익혀도 쉽게 파괴되지 않으며 오히려 익혔을 때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황화알릴과 같은 휘발성 성분은 열에 약하므로 양파의 모든 효능을 얻고 싶다면 생으로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양파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와 암침의 유발 피하고 염증 독소 싹 빼는 양파 활용법에 대해 박사님과 함께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첫째, 양파와 특정 음식의 궁합, 반드시 확인하라.
양파의 효능만 믿고 무분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 돼지고기 비계, 꿀과의 조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양파 껍질까지 활용하여 퀘르세틴을 극대화하라. 껍질은 버리지 마시고 차나 육수로 활용하세요. 셋째, 양파 똑똑하게 조리하고 적정량을 섭취하라. 생으로든 익혀서든 자신의 몸에 맞는 방식으로 적절한 양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하고 바로 실천해보세요. 양파 껍질, 차나 초절임을 꾸준히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천년 건강, 만년 지혜는 바로 이러한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한 천년만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천년만년 채널은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천년만년을 위한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한 노년의 필수템 바나나, 최악의 궁합 5가지 피하고 암침 애변 비불면증 한 번에 잡는 섭취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천년만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